봅시다. 프린트 5쪽부터 볼게요. 도형의 이동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부터 이제 또 중간고사 범위죠. 여기부터 또 정리를 좀 할게. 수업 때 하고 뒤쪽에 보면 이제 숙제 범위까지 들어가 있는데 여긴 다 기출에서 따왔어. 그러니까 실제 이제 강도 기출에 출제된 문제들로 돼 있으니까 개념 정리하면서 문제 풀고 그리고 센이 이제 무리함수까지 끝나면은 센 한 번 더 풀면서 기출 문제 계속 반복하게. 그렇죠? 그리고 상일은 학교 프린트 좀 유사유형에서 좀 많이 풀게. 프린트에서 연계가 좀 많이 되니까. 일단은 도형의 이동 개념부터 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증명이나 이런 거 빼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만 좀 봅시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t라는 이동을 했을 때 얘가 이제 a, b를 얘를 이제 a 더하기 m하고 그리고 b 더하기 a 더하기 m, b 더하기 n을 이동하고 즉 x축으로 n만큼 y축 n만큼 이동한 t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1,2를 그러니까 t라는 평행 이동이 x, y를 얘를 이제 x 더하기 2하고 x 더하기 3으로 이동한다. y 더하기 3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점에서 생각하면 1,2를 이걸로 이동시키면은 얘는 1에다 이동하면 3, 2에다 3 더하면 5로 이동하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을 이동한다 치면은 여기다 이동하면 1, 여기 3 더하면 6으로 이동을 하겠죠. 점에선 유래요.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도형에서라고 생각하면은 얘를 이제 예를 들어서 f의 x, y 이퀄 0이라는 도형에서 생각을 하면 얘는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은 y의 x 대신에 플러스 1에 x 빼기 2가 들어갈 거고 y 대신 플러스 3 대신에 y 빼기 3으로 이동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점에서 이동할 때하고 도형에서 이동할 때하고 얘가 부호가 반대돼서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정돈을 좀 해보면은 요 놈을 그냥 쓸게요. t라는 평행 이동을 x, y에서 x 더하기 m하고 y 더하기 n으로 이동하는 평행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점에서는 점 a, b가 있다 칩시다. 첫 번째는 점에서 점 a, b에서 우리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m, b 더하기 n으로 이동을 할 거다죠. 그 두 번째 우리가 직선을 또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직선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c 이퀄 0이라고 했으면은 얘를 이제 t라는 평행 이동을 통해서 이동을 했을 때 얘는 a의 x 대신에 x 빼기 m이 들어갈 거고 y 대신에 y 빼기 n이 들어가서 플러스 c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할 거다. 그렇죠? 세 번째 우리가 도형을 배운 것 중에서 점, 직선 그리고 포물선 있겠죠. 2차 함수 포물선 생각해 봅시다. 2차 함수 y 이퀄 ax 제곱을 생각하면은 얘가 t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얘는 좀 하나 거쳐서 갑시다. 그러니까 y 빼기 n이고 그리고 a에다가 x 빼기 m의 제곱이 될 겁니다. x 자리에다 x 빼기 n, y 자리에 y 빼기 n.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게 이거. 근데 여기서 요 마이너스 n을 이항시키면은 얘가 플러스 n으로 이항되겠죠. 그래서 점으로 얘를 보게 되면 꼭지점이 잡혀 0,0이던 게 t를 통해서 꼭지점이 잡혀가 m,n으로 이동을 했죠. 플러스 n 플러스 n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도형을 배웠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원의 방정식이 있죠. 네 번째 원의 방정식. 얘를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자라는 원에서 우리가 t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 x 빼기 m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n의 제곱 이꼴 4로 해서 반지름 안건 될 거고 얘도 보게 되면은 중심의 좌표가 0,0에서 t를 통해서 m,n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점에서 적용한 거, 직선에서, 이차 함수에서, 원에서 이렇게 적용한 것들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거다. 그렇죠? 요게 이제 평행 이동의 개념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보게 되면 프린트에서 밑에 평행 이동 딸려 있는 문제.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풀면 돼. 얘는 이제 워밍업입니다.
그러니까 t라는 평행 이동이 x, y에서 어떻게 이동했냐? x 빼기 3, y 플러스 2로 이동했죠. 얘는 점 기준이야. 그래서 얘를 1번은 0, 0이 어디로 갔냐? 그래서 얘는 따라가고 있어. 얘는 x축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마이너스 3, 2로 갑니다. 2번에서 얘도 1, 4가 또 어디로 갔냐? 얘는 그대로 따라가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면 6으로 가겠죠.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4를 가게 되면은 x축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마이너스 4, 6으로 갈 거고, 4번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이동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2 하니까 마이너스 2로 갈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12번 정리해 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13번 같은 경우는 얘는 도형이야. 13번은 도형인데 13번 같은 게 도형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 그리고 플러스 3 이꼴 0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t라는 평행 이동이 x, y에서 얘가 x 더하기 3, y 빼기 5로 이동한다. x축으로 3만큼, y축 5만큼, 마이너스 5만큼 이동시킨다라는 거죠. 얘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x 대신에 x 빼기 3을 넣고 y 대신에 y 빼기 플러스 5를 넣고 그리고 얘를 뭐 이런 식으로 풀면은 식 정리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요. 그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하기가 너무 짜증나요. 이거를 다시 전개하고 정리하느니 처음부터 뭘 해주냐면은 처음에 주어진 식으로 표준형으로 먼저 바꿉시다. 얘를. 원방의 표준형으로 좀 바꿔주면은 주어진 식이 x 더하기 2의 제곱 그리고 y에서는 y 빼기 3의 제곱이죠. 얘가 3은 이하면 마이너스 3이고요. 2에서 2의 제곱 4가 필요할 거고 마이너스 3에서 3의 제곱 9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10이 남나?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얘를 다시 쓰면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 10이다. 그래서 표준을 바꿔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동을 시킵시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에 대해 t를 통해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x 대신에 x 빼기 3이 들어가서 x 빼기 3 더하기니까 x 빼기 1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y 대신에 y 플러스 5가 돼서 플러스 5 하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되겠죠. 그래서 얘가 1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중심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지름은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켰어. 그죠? 원에서 이렇게 시켰고요. 근데 여기서 요게 좀 뭐랄까 헷갈린다. 이러면 점을 씁시다. 여기서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2, 3이었죠. r은 루트 10이었고 여기서 요걸 통해서 이동시키면은 중심의 좌표가 3만큼 이동하니까 1, 마이너스 5만 가니까 마이너스 2죠. 그리고 r은 루트 10이고 여기서 우리가 바로 얘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결과는 어떠냐면 똑같습니다. 점을 이동시켜서 푸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원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이 중심 포인트고 포물선에서는 꼭지점 그리고 직선에서는 뭐 그냥 쓰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은 좀 연습을 한번 해본 거. 그래서 좀 구분을 지으면 되겠지. 직선 적용할 점 적용할 때, 직선 적용할 때, 포물선 그리고 원. 일단 우리가 배운 도형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도형 이동 시킬 때 도가 반대되는 거. 평행이동은 이렇고요. 대칭이동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생각을 좀 해보면,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배웠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a, b에서 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x, y로 합시다.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x, 마이너스 y로 가고 x축 대칭. y축에 대칭 시키면은 마이너스 x, y로 x가 부호간데 원점 대칭 시키면은 둘 다 부호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이제 번외편으로 y 이꼴 x에 대해 대칭 이동 시키면은 이 점의 좌표가 y, x로 갈 거고 y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 시키면은 얘가 반대로 가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게 될 거고요. 이 y 이꼴 마이너스 x의 대칭 이동을 우리 하나 정도 더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대칭 이동 구하는 게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제 y 이꼴 x하고 y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우리가 공식화해서 외우는 게 좀 편하다.
대칭 이동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좀 편한 거는 점에서 이동할 때나 도형에서 이동할 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심플하게 외워주면 좀 편하겠죠. 14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은 페이지 6쪽입니다. 3,-1 x축, y축, y 이퀄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 각각 뭐야? x축 대칭 이동하면은 y가 부호반대 3,2가 될 거고 y축 대칭 이동하면은 x가 부호반대 마이너스 3,-2 될 거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부호반대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 y 이퀄 x에 대해 대칭하면 자리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2,3이 될 겁니다. 14번은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15번 같은 경우는 도형입니다. 직선 4x 더하기 3y 빼기 5 이퀄 0인데 얘를 1번 x축에 대칭 이동하면은 y가 부호가 반대돼서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 이퀄 0 얘가 x축 대칭 2번에 y축 대칭하면 얘가 부호가 반대돼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5 이퀄 0 3번에 y 이퀄 원점에 대해 대칭하면 둘 다 부호 반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 이퀄 0 그리고 마이너스 양쪽에 곱해줘서 정리해줘도 되고요. 4번 y 이퀄 x에 대칭 이동하면 x하고 y가 바뀌어서 4y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x를 앞에다 써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써줘도 되고 어차피 같은 식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심플하게 우리가 빨리빨리 해결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좀 적용하고 식정리하고 적용하고 식정리하고 이렇게가 될 겁니다. 일단은 개념은 이게 다야. 그죠? 그러니까 평행이동에 대해서 아까 정리했던 내용들 그리고 대칭이동에서 정리했던 내용들. 물론 이제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요거는 이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좀 달아줘야 되긴 하는데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공식화해서 쓸 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페이지 넘겨서 7쪽인데 얘는 이제 고민을 좀 하면서 같이 갑시다. 1번 문제 한 3분 정도 각자 한번 풀어볼게. 7쪽에 1번. 이게 실제 이제 기출 나왔던 문제.
이거는 요즘 문제 해석이 되고 나면 직선 문제야 그냥. 그러니까 두 원이 있고 그게 직선 L에 대해 대칭일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구하여라 이런 문제. 그럼 평면좌표상에 얘를 그어놓고 보면은 얘가 서로 직선 L에 대해 대칭. 그렇게 되면 얘 특징은 뭐가 될 거면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 그렇죠? 얘가 수직이게 되겠죠.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요 선분 A, B에 대해서 이게 수직이 등분선이 되는 게 직선 L이 될 거다. 여기까지 해석이 된다면은 그냥 수직 이등분선 구해주면 되죠. 그럼 중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해주면은 중점의 좌표는 4하고 마이너스 5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2로 나면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3하고 0 더해서 2로 나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2분의 3을 지날 거고, 그리고 요 AB에서 오는 기울기가 9 증가한 동안 3 감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거기다 곱하기 m을 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 m의 값은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 되고 요 놈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y 이퀄 3x로 넣어도 되고 y 이퀄 3x에다가 플러스 b를 하고 여기다 이 점을 그냥 넣읍시다. 넣으면은 y자리에 2분의 3 넣고요. y자리에 2분의 3 넣고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s 2분의 3 더하기 b가 될 거니까 b 값은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 이퀄 3x 더하기 3입니다. a 더하기 b는 6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우리가 방법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수직이등분 구하던 거는 우리가 뭘로 구했냐면 첫 번째는 중점과 두 번째는 우리가 기울기,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사용을 했다. 이렇게 심플하게 우리 방법을 같이 기억하고 답은 끝까지 내주고, 그렇죠? 1번은 이런 문제. 밑에 2번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해보고서 봅시다. 하나씩 좀 소중하게 다뤄봅시다. 문제.
세워가 봅시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건 L과 L 다시 사이 거리인데 일단 평행이동부터 찾읍시다. 그러니까 3에서 마이너스 6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제 x에서 x 빼기 6으로 가는 거고, 그죠? 마이너스 2에서 6으로 갔으니까 y에서 y 플러스 8로 가는 형태가 되겠지. 그렇죠? 그 점에서. 그럼 이제 a부터 구합시다. 그러니까 8을 더해서 9가 됐으니까 여기서 a 값은 1인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죠? 평행이동을 찾았고 1인 거. b 값도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가 갔으니까 b 값도 2인 거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겠지. 평행, 이 두 식에서 3에서 마이너스 3 간 거에서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마이너스 6만큼, 마이너스 2에서 6으로 간 거에서 y축으로 플러스 8만큼 간 거. 평행이동을 찾았고 그거대로 적용해서 a 값이 1인 거 찾고, 그렇죠? 그리고 b 값이 2인 거 찾고, 그렇죠? 끝났네. 여기서는 L의 방정식이 2x 더하기 y 이퀄 0이고요. 그럼 t를 통해서 얘를 이동하면은 L 다시는 2에다가 x 플러스 6으로 부호 반대, 그리고 y에다는 y 빼기 8로 들어가겠죠. 좀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 그러니까 2x 더하기 y 12에서 8 빼니까 4고 플러스 4 이퀄 0고 이렇게 정하네. 그렇죠? 문제에서 뭘 했냐면은 얘하고 얘 사이 거리죠. 이 위의 점이 0,0이야. 그렇죠? 0,0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2의 제곱 4에다가 1의 제곱 1의 루트 쉬운 거 푸네. 00 넣으면 되겠죠. 절대값 4로. 그러니까 얘는 루트 5분의 4고 우리가 구하는 값은 5분의 4 루트 5. 그래서 얘가 L과 L 다시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없어. 씨, 망했는데? 왜 없지? 어디서 틀렸냐? 아씨. 왜 없는데? 응. 10에서 8빼면 4인데. 그죠? 뭐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냐? 거꾸로 썼어. A가 1이었고 B가 2였지. X 더하기 2Y죠. 그래. 여기도 잘했어. 얘에다가 Y 빼기 8. 여기서는 X 더하기 2Y 6에서 16을 빼니까 마이너스 12고 이렇게 해서 다시 곱시다. 얘하고 0,0과의 거리. 이 거리 D를 하면은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루트 5분의 00 넣으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5분의 10이고 얘를 이제 루트로 약분하면은 2 루트 5 이렇게가 나와요. 얘는 답이 있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일부러 좀 이런 문제를 넣었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도형이동 배웠고 여기서는 이제 수직이동 분선을 하나 복습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평행이동에서 쭉 갔는데 마지막에 또 뭐가 나왔냐?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또 복습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복습하면서 얘를 문제 풀 수 있는 것도 좀 똑같습니다. 어쨌든 도형이동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풀면서 정리해야 되겠지. 자, 오른쪽에 3번 또 고민해볼게.
그래도 3번도 우리가 시도를 해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때려칠까? 얘는 y equal x에 대해 대칭 두 점이. 그럼 이미 한 점을 우리가 잡아보면은 이미 한 점 아니고 그냥 여기서 얘가 알파 콤마 베타면은 y equal x 대칭이 얘가 베타 콤마 알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대칭 이동을 쓴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2차 함수 문제.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은 베타가 y 자리 베타 넣고 x 자리 알파 넣은 거. 그러니까 4알파 플러스 1이고 요거 요 점을 대입하면은 이제 y 자리 알파를 보고 베타 제곱 빼기 4 베타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은 구하는 게 뭐였냐? 두 좌표의 x 좌표 합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정리하면은 그냥 결국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시오가 문제겠죠. 그렇죠? 얘가 생각보다 좀 심플하게 나오는 게 두식을 그냥 빼면 그냥 나와. 그러니까 두식을 뺐을 때 좌변은 베타 빼기 알파고 우변은 알파 제곱에서 베타 제곱 뺀 거. 그리고 이제 4로 묶어주면서 또 알파 빼기 베타로 묶이고 1은 날라가죠. 이 식에서 얘만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은 얘가 우리가 원하는 놈이고요.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4의 알파 빼기 베타죠. 양쪽을 알파 빼기 베타로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은 우변에서 남는 건 좌변에서 남는 건 마이너스 1이고 우변에서 남는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4죠. 그럼 얘만 이항시키면 우리가 구하는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가 3입니다 해서 식정리가 생각보다 쉽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얘도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경험이 좀 있으면은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쉽게 풀려. 얘도 약간 좀 2차 함수랑 좀 연계된 문제.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이 도형의 이동만 갖고 문제가 풀리질 않아. 개념 플러스 앞에 있는 개념들이니까. 정리하고 밑에 4번도 한번 시도해볼게. 4번은 힌트를 주면은 얘는 원이야. 원의 방정식입니다. 4번 한번 해봅시다. 제 생각에 한 8번까지 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하는 데까지 합시다. 얘도 평면좌표 한번 각자 그려보세요. 그리고 보고 나서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이게 뭐 딱 문장만 봤을 때 풀 수 있는 경우 거의 없고